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목과 같이 FOMC 연준 회의가 있죠. 금리 발표가 있는데 시장은 0.75가 지배적이죠. 0.75가 지배적이고, 근데 어떻게 0.75가 됐느냐? 요거를 보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0.50이냐 0.75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0.75 이 얘기가 나오면서 막 이제 시장이 막 흔들리고 0.75까지 한다고 막 이제 흔들렸어요. 근데 몇 주 전부터 0.75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러면서 1.0이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하락이 나왔죠. 근데 결국은 0.75겠죠. 0.75가 지배적입니다. 0.75가 지배적인데 어저께 또 스웨덴에서 1.0 이렇게 참 금리를 그냥 너무 많이 올려버리죠.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스웨덴만 되게 심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달러의 미국이 금리를 그런 식으로 올린다면 이 주변 국가들은 다 올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조금씩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스웨덴이 1.0 올렸다고 해서 미국이 영향을 받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스웨덴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75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5, 0.50, 0.75 이렇게 나오다가 0.75에서 1.0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0.75가 나온다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땠냐면은 3시에 발표를 예를 들어서 0.50으로 했다 이러면 3시 반에 매파적 발언 시장을 그냥 막 눌러버립니다, 말로. 왜냐면 지표는 금리는 일단 낮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강한 상승을 할 거고 우리는 앞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0.50이냐 0.75냐 이 상태에서 0.75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을 달래요. 0.75를 던져놓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0.75를 0.75 프로포인트 올리지만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시장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되면 금리는 이 정도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비둘기적 발언을 또 해댑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좋은 조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0.50, 0.75 그리고 1.0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0.75 올려놓고 그럼 3시 반에 연설에서 뭐라고 할까? 매파적 발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비둘기적 발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냐면 0.75는 지금 시장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배적이에요. 0.75면 그러면 악재 소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물론 1.0이 나오면 또 하락이 크게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0.50 나오면 또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0.75가 나와도 시장과 부합하고, 왜냐면 이 FOMC 이 날짜를 맞춰서 계속 시장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악재 소멸 이거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떻습니까? 악재 소멸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연설에서도 굳이 매파적 발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3시부터는 시장이 강하게 또 매번 그렇잖아요. 매번 새벽에 막 쭉쭉쭉쭉 올라가고 막 쭉쭉쭉 내려갔다가 쭉쭉쭉 올라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상방을 보고 있어요. 상방을 보고 있고, 그런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리면서 요 정도를 가리키면서 한 1700 정도? 1700 죄송합니다. 170만 원까지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야?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었냐면 180만 원 왔다 갔어요. 그죠? 180만 원 왔다 갔는데 차트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차트의 그림이 이 정도인데 요거를 바이낸스 차트에서 보면 딱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또 핑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가격을 보자. 자, 바이낸스 자 1280달러까지 1280달러면 170이 맞죠? 그죠? 170이 맞습니다. 근데 왜 180에서 끝나냐?
환율이 올랐죠. 이때 뭐 1300원 중반, 그죠? 1300원 중반, 1304, 뭐야, 1340원, 그죠? 1350원 이랬다가 지금은 1400원 이렇게 돼요. 그렇다 보면 그러면 180만 원이면 뭐 예상했던 그 가격에 온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봤던 이 차트로 보는 이 저점이나 아니면 뭐 연준 회의에 맞춰진 요걸로 보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비트코인도 보면 자 저점을 이전 저점을 종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비트 차트에서는 뭐 이전 저점을 터치를 못했지만 여기서는 또 터치를 했습니다. 보면 바이낸스 차트에서는 이 저점을 터치를 했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뭐 괜찮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푸틴이 지금 저는 어저께 12시에 이 언론사 뉴스로 나온 게 아니라 이 트위터로 해서 이 러시아 현지 기자가 트위터 상에 올렸어요. 뭐 푸틴이 급하게 연설을 준비한다 막 이렇게 해갖고 지금 12시에 나와서 어저께 전 선물로 조금 하고 있다가 포지션 종료하고 급하게 종료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별 그게 없더라고요. 뭐 물론 푸틴이 뭐 급하게 연설을 한다고 그러면 전쟁에 대한 게 있겠지만 뭐 불확실성인데 뭐 선물을 자꾸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종료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뭐 아까 또 12시에 뭐 할 거다 어쩐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뭐 아니다 현지 뭐 왜 언론에서 이렇게 백악관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뭐 현지 시간으로 7시 8시면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늦은 밤 새벽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연준회의가 끝나면 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저 역시도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리고 미국에서 노리는 것도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푸틴이 태클을 거는 거죠. 지금 잊혀져가는 전쟁.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죠. 뭐 전쟁이 잊혀져 간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잊혀져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이슈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러시아 전쟁 이슈가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까 뭐 푸틴이 뭐 좀 관심을 끌려고 하는지. 근데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왜 연준회의하고 자꾸 맞춰서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세계 금융시장을 미국에서 쥐락펴락하는 거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너무 탐탁치 않아 하고 있죠. 예.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뭐 사실 이건 뭐 러시아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솔직히 기분 나빠하고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전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 한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인에 투자하는 거죠. 탈중앙화 누군가가 이렇게 쥐락펴락 하는 거를 절대 용납 못한다 뭐 이래서 비트코인 하고 있죠. 그쵸? 지금 달러도 뭐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뭐 걱정거리가 많아요. 달러가 계속 오른다고 해서 뭐 자국의 통화가 계속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엔고 현상 때문에 생긴 거고 뭐 그거를 지켜봐온 미국이 또 뭐 자기네들도 똑같은 거를 겪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일본의 역사, 일본도 이 뼈아픈 일본이 지금 뭐 엔고 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다 무너지고 싹 다 무너졌는데 미국도 계속 이렇게 가고 그렇다 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미국도 뭐 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자신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달에는 연준회의가 없죠. 11월 초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매년 10월에는 시장이 좋았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0월에는 뭐 저 나름대로는 아무튼 뭐 행운의 10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코인 전문가들이 지금이 바닥을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근데 뭐 유명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저는 바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점인 건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이고 저도 쉽지 않은 거 사실이에요. 지금 코인에 발 담그고 주식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뭐 웃을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95명? 5명? 5명 빼고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위험자산 하는데 사실 뭐 주식은 위험자산 아니고 코인은 위험자산인가요? 둘 다 위험자산 맞습니다. 부동산도 위험자산 똑같아요. 모든 투자 상품이 위험한 건 사실이죠. 그러면 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전하냐?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은 장기적으로 더욱더 위험한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느끼게 되실 거고, 뭐 물론 몇 개월 안에 느끼시는 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 그때 그놈이 이런 얘기를 그래서 했었구나. 이건 뭐 그때 가서는 느끼시겠지만,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쉬워요. 확신이 있으면 돼요. 확신. 저는 이 시장에 진입하고 나서 저도 뭐 주식을 오래 하다가 이제 코인으로 넘어왔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몇 달 한 게 아니라 몇 년 했어요. 몇 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넘어오고 나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넘어오기 전에 충분한 뭐 시장 조사나 이런 걸 거쳤고 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름. 그리고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확신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뉴스도 좀 찾아보시고 정보도 좀 찾아보시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를 찾아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론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뭐 리플이나 이런 대표 코인들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알아가는 건 굳이 내가 리플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이더리움을 사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을 사지 않더라도 이 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아가고 알게 된다면 확신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장 돌아가는 판세를 어느 정도 이건 뉴스를 계속 보다 보고 이렇다 보면 그러면 시장 돌아가는 판세도 알게 되고 이 경제 상황, 이 돌아가는 경제 구조, 이 금융 구조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좀 확신은 생겨요.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뭐 물론 저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시장에 왜 들어와 갖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이 본전 근처가 왔을 때 팔고 떠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도달했는데 팔고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팔면 오르더라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고 뉴스를 조금 더 찾아보시고 뭐 뉴스나 이런 정보를 찾아보시기 힘들다면 저희 방송 하단에 있는 뭐 전화번호 있고 뭐 링크도 있으니까요. 그쪽에 뭐 문자 한번 주시면 저희가 뭐 비용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뉴스, 시황 정보 이런 것들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체크해 나가시면서 조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금 힘든 거 너무 잘 버티셨어요. 너무 잘 버티셨고 앞으로 이제 뭐 물론 아직 더 남았습니다만은 뭐 하지만 지금처럼 지금 같은 이런 최악의 상황 뭐 물론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버텼다면 지금까지 힘든 거 지금까지 버텼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힘든 상황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금 같이 조금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자 되는 날이 꼭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